결혼 30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15억짜리 우리 집을 계약할 때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옆집 3025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56살. 그녀는 스스로를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강민호와는 28살의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고 슬아에 아들, 딸 하나씩 두고 이제는 둘 다 출가시켰죠. 큰아이가 결혼하면서 부부만 남게 된 집이 너무 넓어 작년 가을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 어때? 위치도 좋고 평수도 딱 적당한데. 민호가 처음 이 아파트를 보자고 했을 때 수지는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역에서 좀 멀었고 단지도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유난히 이 집을 고집했습니다. 여기 학군도 좋고 나중에 손주 봐줄 때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공기도 맑잖아. 결국 15억을 주고 이 집을 샀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이사 온 지 1년. 옆집 3025에는 혼자 사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지혜. 남편 또래로 보이는 여자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나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지혜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저 조용한 이웃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조짐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보, 나 좀 급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며 말했죠. 어디 가는데? 오늘 마트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아, 친구가 급하게 볼 일이 있대. 금방 다녀올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나간 지 10분도 안 돼서 옆집 3025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지는 무심코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윤지혜가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자꾸 이상한 일들이 겹쳤습니다. 민호가 외출할 때마다 묘하게 옆집에서도 사람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요즘 휴대폰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뤘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잘 때도 뒤집어 놓고 자고. 여보, 휴대폰 좀 빌려줘. 내 거 배터리 나갔어. 아, 지금? 잠깐만. 내가. 회사에서 온 메시지 확인하고. 딱 봐도 수상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휴대폰 같이 봐도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택배를 받으러 나갔다가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옆집 우편함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째 비워지지 않은 것 같았죠. 여행이라도 가셨나?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 벌써? 저녁은? 아니, 괜찮아. 오늘 점심을 늦게 먹어서. 민호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뭔가 찜찜한 기분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밤 10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구멍으로 내다보니 민호가 슬리퍼 차림으로 옆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요. 잠시 후 3025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혜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몇 마디 주고받더니 민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였고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하지 않던 그런 따뜻한 제스처. 수지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민호가 출근한 후 수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민호의 옛날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사진들, 대학 때 앨범, 군대 시절 편지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 20대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수진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1992년 5월 14일. 오늘 지혜에게 고백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강공원에서. 하지만 거절당했다. 지혜는 유학을 가야 한다고 했다. 나를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난 기다릴 자신이 없다고 했다. 바보같이. 1993년 3월 2일. 지혜가 떠났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까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1995년 6월 10일. 맞선을 보기로 했다. 부모님이 권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이름은 이수진. 사진으로 본 얼굴은 괜찮아 보인다. 이제 지혜는 잊어야 할 시간이다. 수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들어왔을 때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이게 어떻게?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옆집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 집 산 거죠? 침묵. 대답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가 5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 우연히 마주쳤지. 대학 동창 모임에서. 그래서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그 여자를 위해서 15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30년 동안 나는 뭐였어요? 당신의 대체품이었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한 남자의 차선책? 수진아. 말해봐요. 그 여자랑 만났어요? 얼마나 자주요?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만나긴 했어. 하지만 당신 생각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지혜는 병에 걸렸어.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야. 혼자 살면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내가 가끔 도와주는 거야. 도와준다고요? 병원 갈 때 차로 데려다 주고 밥 못 먹을 때 죽 같은 거 갖다 주고. 그 정도야. 수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 정도요? 그 정도면 옆집에 살 필요가 있었어요? 수진아, 지혜는 이제 얼마 못 살아.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 나는 그냥 마지막으로 뭐요? 30년 전 못다 한 사랑이라도 하려고요? 아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미안했어. 지혜에게. 그때 내가 기다려줬다면 함께 갔다면
지혜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혼자 외국에서 살면서 결혼도 못하고 이제 혼자 죽어가는. 그래서 당신 아내 몰래 옆집에 살면서 돌봐준 거예요? 그게 당신이 할 짓이에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나 친정에 다녀올게요.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수진아, 말 걸지 마세요. 수지는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민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한 번쯤은 이해해 보는 게 어떨까? 엄마는 그래도 돼요? 아빠가 만약 첫사랑 때문에. 수진아. 어머니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도 알아. 내 아빠한테도 첫사랑이 있었던 거.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 수지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30년을 함께 살면서 만들어 온 게 얼마나 많은데. 추억도 자식도 시간도. 그게 첫사랑보다 못하냐? 집으로 돌아온 날 수지는 민호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염도 까맣게 자라 있었고 집안도 엉망이었죠. 수진아. 잠에서 깬 민호가 아내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3025 가볼게요. 뭐? 수지는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혜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진 씨, 들어가도 될까요?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여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한테 다 들었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민호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왜 거절 못하셨어요? 무서웠어요. 혼자 죽는 게. 아무도 없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국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족도 친구도. 그냥 혼자. 그때 민호 씨를 만났고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의지하게 됐어요. 사랑하세요? 우리 남편을?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그런 감정은 오래전에 정리했어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해주는. 수지는 한참을 말없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남았대요? 한 달, 두 달,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밥 먹으러요. 혼자 계시지 말고.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남편이 3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인데 혼자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그리고 저도 알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당신을 못 잊었는지. 한 달 후 윤지혜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갔습니다. 지혜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지혜가 떠나기 이틀 전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민호 씨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우리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수진과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아요. 우리 둘이서. 수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그날. 3025는 다시 빈집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지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첫사랑도 30년의 부부에도 그리고 경쟁자에게 베푸는 연민도 모두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도 수진과 민호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3025 앞을 지나가며 말합니다. 여기 예전에 할머니 친구분이 사셨었어. 민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 그 첫사랑보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